네, 여러분 이제 후반부 원래 5번부터인데 35번의 정답률이 67%나 되는 관계로 스킵하고요. 36번부터 42번까지 해설을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가원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이 파트는 다 하는데요. 이번 교육청은 그렇게 하진 않고 정답률이 좀 낮은 것들 위주로 자세하게 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포인트 위주로만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41, 42번이 역시 수학 문제와 비슷하게 20몇 프로예요. 정답률이 24% 실화인가요? 이런 것들을 한번 심층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로드가 다 되면 빨리 북마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북마크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6번 볼게요. 자, Building Resilience. 자, 회복 탄력성을 만든다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다라는 건 이걸 만드는 거에 요건을 얘기해 주는 거죠. 어떤 원인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실 이 resilience는 굉장히 좋은 말인데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쓰러져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이게 resilience입니다. 선생님 배경지식 싫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 그만큼 교육계에서 뜨고 있는 단어고 너무 기본적인 단어라서 그냥 설명을 한번 해본 것 뿐이에요. 회복 탄력성. 자, 이거는 뭐에 달려있냐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회에 달려있고요. 그리고 관계인데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관계에 달려있습니다. 누구와? 부모,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 선생님, 친구와 만드는 관계에 달려있대요. 다시 개념들의 관계를 잡아볼게요. 회복 탄력성이란 건 어디서 나온다? 어떤 기회랑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회복 탄력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힘들 때 선생님이 옆에서 아이야, 내가 널 도와줄게. 변태 같죠? 아이야, 자, 뭐라 그러냐? 선생님이 학생아, 이상한데? 어쨌든 이렇게 거기서 이제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다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선생님 어떻게 풀자고 했어요? 순서 A, B, C 각각의 연결성 확인하자고 했어요. 물론 수능날 이렇게 선으로 긋지 않습니다. 그 시간도 아까워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they grew up in environments. 그들은, 자, 일단 그들이 누군지 찾으셔야 되겠죠? 있어요? 있나? 이 아이들인가? 자, 환경 속에서 자라는데 어떤 환경이에요? 극심한 가난, 알코올 남용, 정신질환. 알겠습니까? 이런 데서 자란대요. 아니 근데 지금 회복 탄력성은 여기에 달려있다 놓고 갑자기 지금 불우한 아이들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갑자기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거, 보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B. We can start. 우리는 시작할 수 있는데, 자, by ing 함으로써요. 뭐 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냐면 아이가 4가지의 코어, 아주 핵심적인 믿음들을 발달하도록 도와주면서 시작할 수가 있대요. 지금 여기랑 연결해 보면 뭘 시작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리질리언스의 발달을 시작할 수 있는데, 봐봐, 리질리언스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라고 했죠. 기회와 관계에 달려 있다 했죠. 근데 리질리언스 시작할 수 있는데 뭐 하면서 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4가지의 믿음을 줌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달려 있다, 이거 함으로써 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뭔가 논리적 구조가 딱딱 들어맞고, 읽어보면 다 resilience에 관련된 말이에요. 그래서 B는 괜찮네 라는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C. 자, 이러한 회복력 있는 아이들은, 자, 그런데 앞에 물론 children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general한 children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그 회복력 있는 아이들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 회복력 있는 아이들이라고 가리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얘는 지금 구체적인 얘기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와 이 아이는 같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B로 만약 가면 계속 이 4가지 믿음이 중요한데 이걸 통해서 이제 리질리언스를 만들 수 있는데 일단 네 삶의 주인 너다. 네 삶에 대한 통제를 네가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실패로부터 배울 수도 있고 너희는 마스터를 할 수 있어. 인간으로서. 왜 너희가 중요하대. 미안해. 중요하대. 인간으로서 너희는 되게 중요해. 그 자체로. 그리고 they have real strength. 진정한 힘이 있대. 뭐 할 수 있는? 기댈 수 있고 네가 나눌 수 있는 너 힘이 있어 임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얘가 얼마나 용기를 얻겠어요. 자, 근데 여기 마지막. One study tracked hundreds of at-risk children. 한 연구하여 추적했대요. 수백 건의 이런 걸 세모 빡 해야죠. 위험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추적했답니다. 여러분 이 뒤에는 무슨 내용 나와야 되겠어요? 위험에 처한 얘기들에 관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는 지금 위험에 처한 아이들인데 얘들은 지금 회복력 있는 아이들이라 되어 있으니까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바로 안 되고 정답은 BH라고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얘들 가겠죠. 이 위험한 아이들이, 위험에 처한 아이들이, 그렇죠. 가난, 약물, 정신질환, 이런 거에 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러나, 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극단적인 고난에도 불구하고, a third of the kids, 아이들 중에 3분의 1은 성숙해서 뭐가 돼버렸어요? 아주 유능하고 자신감이 있고, 남을 돌보는 그런 젊은이들로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아무런 기록도 없이, 델링퀀시, 비행이라든지, 정신적인 건강 문제 없이요. 아유, 잘했다. 이러한 리질리언트한 children, 누구겠어요? 바로 이렇게 올바른 아이들로, 올바른 어른들로 성장한 이 키즈들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걔들이 공통점이 있더라. 그들은 자기 자신을 뭘로 봤다?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보고, 부정적인 거를 뭘로 보지 않았다? 위협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봤다? 챌린지와 opportunity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B, A, C로 여러분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일반론 얘기하고 같이 일반론 얘기하고 이제 그때 여기서 이렇게 다 부정적인 걸 잡으면 AC로 쉽게 갈 수가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왜 정답률이 54%밖에 되지 않았을까요? 이걸 한번 이제 지금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보면 여기 지금 50, 이거 13, 이게 뭐하는 애들이지 도대체? 여기 at risk인데 여기 갑자기 여기로 가는 애가 13%,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뭐 여기 1번이나 3번은 논외로 하고요. 사실 얘들도 논외로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게 합하면 28%나 되니까 이걸 또 이렇게 그냥 3분의 1이나 찍은 거 아니야. 물론 33%보다 떨어지지만 요거 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이건 아니라고 여러분 봤는데 얘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된다라고 본 것 같아. 걔들은 20 몇 프로? 이 8% 친구들은 이 C가 또 된다라고 본 것 같아. 그래서 이 칠드런 아니겠나 하면서 이건 뭔가 좀 뭔 얘기야? 하면 그냥 넘어간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A, B가 어디로 가나 이상한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또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좀 제가 결정적으로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는 회복 탄력성의 조건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얘랑 얘야. 알겠습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회와 아이들이 만드는, 부모와 주변 사람들과 만드는 관계에 달려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달려있다라고 했지 얘들이 회복력이 있는 아이들이다 라고 단정을 여기서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냥 이건 팩트만 얘기하고 있지 얘들이 회복력이 있는 아이들이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는 얘들이 이거를 가지고 있는 기회, 얘들이 하는 관계에 달려있는 거야 라고 했지 이렇게 바로 넘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어색함이 느껴져야 되겠습니다. 혹여 선생님 순서 특강에서 봤다시피 B도 되고 C도 된다 생각하면 어떤 판단해야 돼요? B, C, C, B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B, A, C, A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어차피 B, C가 C, B, C로 처음에 갔다라고 해도 C, B를 하면 연결이 안 돼요. 이미 여기에서 얘들은 자신의 그 어려움을 위협으로 보지 않고 도전과 기회로 봤다라고 했는데 다시 또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We can. 전혀 또 핵심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토픽이. 결국 이제 BA로 가야 돼. BAC. 됐습니까? 자, 그래도 좋아요. 그 다음에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요, 우리 attribute 보자마자 뒤에 뭐 봐야 되죠? A to B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A를 B의 덕으로 돌리다, 탓으로 돌리다. 그래서 뒤에가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기억의 수행을요, 어떤 좋아진 능력의 덕으로 본대요.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 여기 해석 잘해야 돼요. Associate or organize the information. 정보를 연상하고 조직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정보를 연상하고 조직하는 거예요.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진짜 어떤 photographic memory, 사진과 같은 기억이 아니라 여기 rather than에서 대조를 딱 잡아야 돼. 6평 21번처럼. 그래서 사진 같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연상과 정보를 조직을 한다 이거예요. 머릿속에 뭐가 남아요? 사진이 아니야. 정보를 연상해 놓고 연관 짓고 조직한다. 기억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진처럼 찰칵 찍는 게 아니라 정보를 이렇게 딱 이해를 기반으로다가 조직하고 이렇게 연상한다. 이렇게 딱 잡아야 돼. 구문 독해가 잘 되는 애들은 이렇게 딱 관계가 잡히는 거지. 오케이? 모든 게 거기서 시작해요. 자, A부터 볼게요. 따라서 by changing the rules of the game, 그 게임의 그 규칙들을 바꿈으로써, 특히 더 플러스 복수명사, 그 규칙들, That is the girls. 자,
이 게임이 어디 나왔죠? 그 규칙들 어디 나왔죠? 전혀 안 나왔죠? 그래서 A는 바로 여기서 이상하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B. 예를 들어. 자, 그럼 예를 들면 뭐가 나와야 돼요? 형님들? 이게 아니라 요거다라고 요거에 대한 똑같은 말이 나와야 돼요. 한번 그거랑 매칭하면서 읽어볼게요. 많은 전문가 체스 플레이어들은 놀라운 능력, 어떤 능력? To recall the position of chess pieces. 이 체스 말들, 체스 조각들의 위치를 기억하는. 우리 바둑도 그렇죠. 기사들 막 복귀 혼자 다 하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있대. 게임의 어느 지점에든 이걸 기억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지금 이게 extraordinary memory performance가 맞아 안 맞아 이게? 맞지 얘들아. 지금 매칭하고 있니 이렇게? 예시는 매칭이다. 영수보급 1장 1절. 자, ability to retain an accurate mental image of the class board permit these players to play multiple boards at a time. 자,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죠? 이 정확한 정신적인 이미지예요. 뭐에 대한? 이 체스판에 대한 이미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permit H부정사. 이 플레이어들로 하여금 심지어 다양한 보드를 한 번에 여러 판을 둔다는 거야. 심지어 눈을 가리고도 여러 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기억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B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냐면 선생님 근데 여기 지금 연산과 조직이 안 나왔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이 예시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연산과 조직에 의한 거야 이런 말이 뒤에 더 붙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시작으로서는 괜찮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해줘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C를 읽어볼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연산과 조직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으로 기억을 한다고 한다면 놀랍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건 놀랍지가 않대요. 이건 놀라운 게 아니라 언제? 연구자들이 관찰했을 때 그 전문 체스 플레이어들이 엄청난 적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적성? Remember chessboard patterns. 이 체스보드의 패턴을 기억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대. 자, compare to 뭐랑 비교했을 때? 테스트 피실험자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 사람들은 체스를 하지 않는 테스트 피실험자랑 비교했을 때 얘들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C도 어때요? C도? 괜찮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B도 되고 C도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 어떻게 가줘야 돼요? 네, B, C, C, B 해봐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B, A, C 한다. 이렇게 순서 특강에서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C, B를 해보고자 하니 이 C의 그럼 마지막 줄 읽어볼게요. 그러나 만약 리서처들이 챌린지 뭐의 전문가의 플레이어한테 도전을 하는데 자, 뭘 가지고? 랜덤리, 이런 부사 중요합니다. 랜덤하게 만들어진 보드 패턴을 가지고 만약 도전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전문가들은 no better than, 더 나을 것도 없대. 누구보다? 이 초보 체스 플레이어들보다 더 나을 것도 없대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체스판 기억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체스판을 랜덤으로 막 어떻게 하면은 뭐 별로 하지도 못한다 이런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거의 예시가 될 수 있어 없어요? 될 수가 없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B, C, C, B 해보니까 CB를 일단 하니까 CB는 안 되고 일단 우리가 B로 먼저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BC로 해보고 CB로 해봤는데 CB는 절대 안 되고 BC로는 연결이 어떻습니까? 괜찮죠? 여기 보세요. 눈 가리고도 여러 번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게 아니다. 뭐? 지금 이 현상을 얘기한 다음에 뭐가 놀랍잖아요. 이렇게 다 기억하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눈 가리고도 다 하니까. 그런데 랜덤하게 하면은 기억을 못 한다. 따라서 자, 여기요 이제 BC하고 A 이어볼게요 이제. 물론 BC가 된다고 했을 때 BCA가 정답인 게 아니고 BCA냐 BAC냐를 한 번 더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뭐 일단 BC가 연결되니까 A로 가면 여러분들이 뭐가 딱 연결돼야 돼요? 그 게임의 그 규칙을 바꿈으로써 이게 뭐랑 같은 말? 여기 있는 랜덤리하게 만들어진 보드 패턴을 가지고 알겠어요? 이거 함으로써 연구자들은 대자를 이제 밝혀낸 거지. 따라서 뭘 밝혀냈냐면 이 놀라운 능력, 이 선수들의 놀라운 능력인데 어떤 놀라운 능력? Memorize visual information specific to chess. 이 체스의 특정한 시각적 정보를 다 기억해내는 이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은 was not 뭐가 아니다? equivalent of photographic memory. 사진 기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놀랍다. 이 일반적 진술에 대한 예시가 B, C, A가 통째로 예시고요. 마지막에 드디어 사진 기억 아니라 명시적으로 예시에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연산과 조직을 통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포토제닉과 포토그래픽과 동일하지 않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해서 이글 전체의 앞뒤의 내용은 잘 맞아떨어지는 매칭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B도 되고 C도 됐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오늘 선생님이랑 배웠고요. 그 다음에 예시라는 게 B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보니까 지금 B, C, A 전체가 이 앞에 거에 대한 예시더라. 생각해보세요. 만약 사진으로 찍는다면 어떤 식으로 무슨 뭐 랜덤하게 하든 간에 머릿속에 그대로 사진을 찍어놨으면 다 기억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네요. 근데 왜 이건 또 이렇게 정답률이 높지? 약간 납득이 잘... 네. 사실 이 BCA가 가장 정답률 애들이 쉽게 맞추는 거긴 해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B 읽고 눈 이렇게 되는 게 C, 되네? 그 다음에 이거, 되네? 하면서 이렇게 가서, 예, 그래 난이도와는 또 별 상관없이 학생들이 또 쉽게 맞췄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 자, 이거 진짜 38, 39번은 아직도 고3 학생들이 이 수능 위주의 공부를 못하고, 이따 이 총평할 때 얘기해야겠다. 잠깐만, 따라오지 마세요. 자, 뭐 썼는지 궁금하죠? 이따 총평 보세요. 이거를 아직도 뭘 하고 있냐면 이 수능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번에 고3 애들 다 내신 공부했잖아요. 내신 공부하고 요 유형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요? 다 내가 본지문에서 삽입이나 순서 나오기 때문에 거의 다 이 머릿속 암기로 푼단 말이야. 그 짓거리 한 달 동안 하다 이게 딱 와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니까 어때? 역시 이 문제의 풀이법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한번 대충 읽고 이제 하나씩 꽂아 넣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여기 이제 포이드 있고 여기 이제 포이드 있으니까 4번 이렇게 찍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하 8평이죠.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뭐 해설 강의에서 일관되게 3월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지 마세요. 제발. 여기서부터 읽는 거야. 여기서부터 읽고 하나하나 연결성을 따지는 거지. 물론 조금 고난도 지문은 그 연결성을 따졌을 때 자, 기본적으로는 일단 연결이 안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조금 고난도 지문이 연결이 안 되는 게 잘 보이지 않거나 의심되는 게 한 군데 혹은 두 군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의심되는 것만 체크하고 나머지 연결되는 건 다 소거해버리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넣어서 마지막으로 얘에 있는 시그널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최종 판단을 내려주셔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갈게. 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술가가 다른 사람의 협력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거. For the artwork to occur. 예술작품이 to occur, 발생하기 위해서는. As it does. 예술작품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발생되는 것처럼 예술작품이 발생하기 위해서 협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여기서 뭐 말이 어려운데 그냥 닥치고 뭐가 중요해? 예술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does not mean that 뭘 의미하는 게 아니다. 서로 다르다는 거지 얘들아. 뭐가 아니냐면 he can work without that cooperation. 그 협력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협력 없어도 할 수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다시 첫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 뭐야? 협력 없어도 예술 작품 가능.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뭐 이걸 선생님이 평소에 표시했던 것대로 하면은 이런 거 표시를 굳이 안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협력 없을 때 일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지운다고 해도 협력이 없다. 여기 not이 있기 때문에 협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뭐 이해가 되겠죠? The art work after all. 결국 예술이란 건 나타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대로. 그런데 take many other forms. 여러 가지 다른 형태를 취했을 때 예술이란 건 예를 들어 those 예술인데 어떤 예술이냐면 그것이 행해지도록 할 수 있는데 뭐 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행해지게 하는 그런 예술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무슨 얘기 했습니까? 협력 없어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다시 여기 help가 뭐랑 같은 말? 여러분들? 인간이라면 이 corporation과 같은 말이라는 게 딱 보여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협력 없이도 된다. 이런 거 있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하는 거 가운데 집어넣지 않아요. 맴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따라서 비록 뭐라 할지라도 시인들이 정말로 의존하기는 해. 우리 양보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프린터, 우리 인쇄업자도 필요하겠죠. 출판사도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one can produce poetry without them. 이 사람들 없이도 시를 쓸 수가 있다. 이 사람들 없이도. 이 사람들 없다는 게 뭐예요? 협력 없이도. 이 사람들과의 도움, 협력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똑같은 말, 똑같은 거 사이에 집어넣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잠깐만요. 선생님, 근데 갑자기 시인 왜 나오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런 인과라는 게 좀 폭넓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일종의 이제 예시로서, 따라서 이 시인이라고 가장 간단한 예시를 보여준 거예요. 시인도 혼자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아. 혼자 얼마나 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여기 인과가 좀 의심스러우면 체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같은 말이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 결정적으로다가 3번에서 두 가지, 우리 여러분들 이제 원어민들이어가지고 이 케이스의 뜻을 몰라요. 사례에서.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두 가지 사례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서 누구의 사례만 있어요? 시인만 얘기하고 있죠.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 갖다 붙이기 대마왕이 가지고 여러분들은 막 프린터하고 퍼블리셔를 먹고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아니 두 가지 사례를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여기 두 가지 대상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지금 이건 시인이 혼자 할 수 있다는 시인에 관한 하나의 지금 케이스를 얘기해 준 거지. 이게 이상하지 않냐? 여기가? 3번이 의심이 돼야지 정상적인 풀이라는 것이에요. 오케이? 두 가지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여튼 두 가지 사례에서 시는 does not circulate in conventional print. 자, 일단 의심하고 바로 넣어봐도 괜찮지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일단 나머지 선택지도 쓰는 날 확실하지 바로 이렇게 물론 바로 넣을 수도 있지만 나머지도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가 없어. 그래서 난 여기다가 체크를 일단 할 거야. 두 가지 사례에서 시라는 것이 does not circulate 이렇게 유통되지 않는다는 거죠. 기존의 프린트로는 유통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티스트가 뭘 받아들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검열과 다시 쓰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데 뭐에 의해서 부과되는 those who publish the work. 이거 뭐 다른 사람이죠. 이 시를 출판하는 사람들에 부과된 검열이나 리라이팅을 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혼자 하니까. 근데 어쨌든 두 가지 사례가 없어요. The poet, 시인은요, either A or B. 다시 만들어. 그리고 뭐 해야만 한다? 자기가 만들고 그 다음에 유통시켜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이 중요한 부사 나왔어 여기. 강조용법이 일종의 부사처럼 쓰인 거죠. 자기가 스스로 직접 혼자서라는 뜻입니다. 협력 없이. 이 내용은 다 똑같은 말. 그리고 아니 그냥 해보 오른쪽 자리 두 개. 그게 유통되지 않게 하거나. 알겠습니까? 혼자 하거나 아예 유통 안 하게 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he can still write poetry. 여전히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연결 다 되잖아. 이제 넣어볼게 3번에. Russian poets. 러시아의 시인인데 그 사람의 작품이 유통된대. 이 사적으로 그냥 복사된, 그냥 지가 혼자 복사했다는 거예요. typescripts. 타이핑한 이 스크립트 속에서 이렇게 유통된 그 사람은요. 바로 그걸 한 겁니다. 그게 뭔데 일단 대명사니까 있어야 되겠고. 자, as 뒤에 도치가 흔히하게 일어난다. 뭐뭐처럼. 에밀리 디킨슨이 한 것처럼. 소름. 그러면은 몇 개 나왔어요. 러시아의 시인들 얘기 나왔고 이 시인들이 그냥 지가 혼자 했다고요. 혼자서 했다는 혼자서. 누가 한 것처럼? 에밀리 디킨슨이 한 것처럼. 그럼 여기 지금 예시가 몇 개야? want to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both cases가 되는 것이겠죠.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both cases 못 본 학생들은 이런 as did Emily Dickinson 구문 20수에 보시면은 as 오른쪽 뒤에는 도치가 될 수 있다. 뭐처럼을 해석해. 이렇게 여기 이런 부사절 같은 거를 그냥 날려버린다거나 이런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학생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막 고유명사 무조건 날려읽거나 여러분들 뭐 더러운 습관 있잖아요. 고유명사 나오면 뭐 컴마 그냥 다 날리고 막 고유명사 날리고 그러다가 결정적 답의 근거도 다 날려버리고 있죠.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정말로 아니 되옵니다. 그 여기 이제 that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One can produce poetry without them. 바로 여기에 있는 한번 표시해 볼까요? 그것들 없이도 다른 사람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러시안 포이트도 했고 에밀리 디킨슨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된 것이죠. 됐습니까? 사실 제가 이거 뭐 너무 간단해서 선생님은 거의 모르겠어요. 한 10초 만에 푼 것 같은데 이게 35%인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그 학종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 학생들의 수능 공부량 이것이 좀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영어가 이제 반영 비율도 적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상평 시절이라면 여기에다 이제 30%씩을 더 붙여야 돼. 내가 봤을 때 여기 있는 모든 퍼센트에다가 98% 좀 그렇고 한 10에서 30%를 좀 붙여야 아마 이제 그 일반적인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예상 정답률인데 모르겠어요. 시대는 변하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강의를 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39번. 이것도 뭐 저가 막 이렇게 막 구문독해 하려고 여기 온 건 아니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처음에는 co-evolution 어떻게 읽어요? 안 읽고 밑에 읽습니다. 함께죠? 함께 진화하는 거. 해석지 보니까 공진화라 나와 있는데 미쳐버려요. 함께 공짜 쓴 거예요. 그럼 함께 진화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말로? 함께 진화한다는 건 뭐냐면, 혹시 이게 모르는 개념이라도 비동사 나오면 같은 거죠. 컨셉 개념인데 어떤 개념이냐?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종의 유기체들이 reciprocally. 자, 이 부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왔나요? 안 나왔죠? 안 나왔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reciprocally는 호혜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서로서로 도움을 주는. 알겠습니까? give and take라는 뜻이에요. 호혜적으로. 호혜적으로 진화의 방향, 다른 아이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와, 친절함 싫어? 코에볼루션 다시 한번 설명해줘요. 호혜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고 했었는데, 다시 말해서, 오르가니즘은 다른 오르가니즘의 진화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진화한다 이거.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고 얘도 영향을 주고. 자, 근데 모든 유기체들은 영향을 받아. 뭐에 의해서? 다른 유기체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아주 흔한 개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무슨 얘기했어요? 코에볼루션 설명했어요. 서로서로 영향을 주면서 진화한다. 자, 예를 들어 그럼 서로서로 영향을 주면서 진화한 거 예시가 나야 되겠죠. Grazing animals, 얘는 풀을 뜯어먹는 동물이고요. 그 다음에 풀, 그들이 먹는 풀, 얘들은 함께 진화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소랑, 누가? 풀이 함께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오케이. 두 가지 나왔으니까 예시로서 적절하다. 그래서 이 글을 읽어보면 여기 이제 풀 얘기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 풀은요. 이 풀 뜯어먹는 동물에 의해서 먹히는 풀은 grow, 자라요. 자라는데, 풀이 자라는데 어디서 자라요? From the base of the plant. 식물의 어떤 뿌리 부분에서, 바닥 부분에서 자라는데 near the ground, 땅 근처에 있는 식물의 이 아랫부분에서 자란대요. 뭐가 아니라? 이 식물의 아랫부분과 대조되는 게 있어요. 어디가 아니라? From the tips of the branches as many plants do. 자, 나뭇가지의 끝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요 밑에서 여기서 자란다고요. 왜? 이 소 같은 게 먹어야 되니까 거기서 자란다 이거예요. 영향을 줘야 되잖아. 영향을 줘야 돼. 여기 있으면 영향을 못 주잖아. 얘들아, 지문 이렇게 같이 연결하면서 읽어야 돼. 게다가 우리 풀들은요 아주 딱딱한 물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세포벽에. 근데 이것들이 바로 어렵게 만듭니다. 동물들이 뭐 하는 걸? Crush the cell walls. 세포벽을 파괴하는 걸 어렵게 만들고 그거를 소화하는 걸 좀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너무 과도하게 먹히지 않게 또 나름의 방어 기제를 좀 가지고 있다 이 정도인데 구체적 설명을 너무 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딱 던졌네요. 여튼 여기가 풀 얘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문제 풀 때 전혀 어려움이 없어. 지금 여기까지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4번에서 누구 얘기로 전환되고 있습니까? 풀 뜯어먹는 애들로 전환되고 있죠. 알겠습니까? 여기 others도 풀 뜯어먹는 애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셨다면 여기 4번에 뭘 해야 돼요? 의심을 해줘야 정상인 것이죠. 이렇게 급격하게 소재가 전환되고 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는 이렇게 딱 읽어보면 이 38번보다 더 쉽게 여기가 갭이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바로 눈으로 봐야 돼요. Grazing animals는 다른 종류의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데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억제하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이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억제 가능한 것들, 억제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억제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선생님? 찾았어요? 여기까지 딱 찾으면은 100%죠. 이게 뭐예요? Hard materials요. 알겠습니까? 어렵게 만든 이 hard materials요. 딱딱한 물질들이요. 근데 이걸 얘들은 알아서 극복한대요. 뭐 이빨이 발달한다거나 아니면 뭐 소화기관이 발달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극복한답니다. 정답은 몇 번? 4번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얘가 딱딱하니까
얘가 진화 영향을 준 거야. 그래서 얘는 또 이런 대응책을 또 만들어내고 이렇게 막 서로서. 됐습니까? 자, 우리 deterrent란 단어 나왔으니까 우리 deter 알고 계셔야 되겠죠? 밑에 나와 있나요? 없네요. 와, reciprocally deter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출제가 얘기한 겁니다. 모르면 자 반성하셔야 돼요. 우리 deter 하면 방해하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방해하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학습 언어 영어 단어장 보면 이제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이제 뒤에 털 났네 하면서 뒤에 자꾸 방해하는 거야. 야, 너 뒤에 털 났어 하면서 너 뒤에 자 미친놈아 그만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해하다류는 역시 아니다 다를까 뒤에 패턴 어디까지 봐야 돼요? from B까지 보셔야 돼요. A가 B하지 못하게 방해하다. 단절의 from입니다. A가 B하지 못하게 방해하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죠. 이거에 deterrent 명사로서 여러분 쓰인 것입니다.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40번 와우 24%.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워낙 이제 뭐냐면 문제풀이에 대한 이 적응력, 이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또 워낙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 하찮은 지식, 하찮은 스킬, 여기 석세스가 있는데 석세스 이건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2번을 찍지 못하는 그런 이제 놀라운 심각합니다. 이거는 진짜 공부량 자체가 부족하고 이런 생기는 거라서 이거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떡하냐 진짜. 자, 가보겠습니다. 40번. 옛날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영어 교육이 이렇게 융성했던 것은 아마도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 이제 전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교육을 담당했던 그 부처의 한 고위 공무원이, 오렌지가 아니다, RNG다. 요런 이제 명언까지는 안 드시고, 온 국민 영어 융성 프로젝트 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그때 다 학교마다 원어민 강사 배치하고, 그 다음에 막 영어 전문 회화 강사 막 이런 분들 영정강이라고 막 뽑고 막 했는데, 이렇게 역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완전히 영어 교육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부담을 덜 주고 대학 가서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알아서 해라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국어랑 수학도 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제 절대평가의 그 길로 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학 가서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지. 예전 세대보다 대학 가서 더 열심히 공부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to find out. 하지만 우리는 뭐 지금 해야 되니까요. 잡소리가 길었네요. 자, 알기 위해서 뭐인지 아닌지를 이 농구 선수가 shoot in streaks. 저는 이런 이제 부사 같은 거 잘 보거든요. 이 streak이 저는 알고 있는 단어였는데 여러분 몰랐겠죠? 근데 모르겠다. 여기 이것도 못 봤으면 조금 연속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시간 없고 하면 여기 밑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난 그냥 차라리 이걸 여기 위에다 써줬으면 좋겠어. 줄 거면. 아니 왜 여기 이렇게 별표를 주고 있지? 짜증나게. 여기다 그냥 써주지. 한글로 위첨자로다가 이렇게. 왜냐면 이게 못 보고 지나가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또 이거 짱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여튼 자 지금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이런 전치사고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전치사 특강도 만들었잖아요. 자, 농구 선수가 연속으로 슛을 넣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실험의 지금 목적이 나왔어요. 실험의 목적이란 건 사실상 이 글에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타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실험에선 이걸 알아보려고 한다. 자, 잠깐만. 주제란 게 뭐죠?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 이게 주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려고 한다니까 당연히 이게 지금 이 글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는 게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여기 여러분 눈도 한번 찍공 해줘야 되고요. 연구자들은 획득을 했대요. 이 슛하는 레코드 기록을 획득했대요. 이 필라델피아의 오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팀 이름이에요. 이 팀의 기록을 입수했답니다. 근데 이 팀이 바로 유일한 팀인데 어떤 팀이냐면 Keep the record of the order. 이 오더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콕 쫄지 마세요. 여기 다이어인데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뒤에 설명해 주잖아, 제발. 이거 뭐냐면 선수들의 hit and miss occurred. 알겠습니까? 그 속에서 선수들의 hit
슛 집어넣은 것과 슛 놓친 거가 일어난 거야. 뭐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토탈만 매긴 게 아니라 hit과 miss를 기록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제 순서인데 여기서 순서로 한글 해석점이 번역해 놨는데 그거 몰랐다 하더라도 이 팀만이 유일하게 이게 연속된지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슛을 넣었을 때 hit인지 miss인지를 기록했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연구자들은 그리고 나서 분석했던 이 데이터를 뭘 밝히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목적이 나오잖아. 잘 봐야 되겠지. 이 선수들의 hit 그 슛 넣는 게 cluster together 함께 모이는지의 여부를 한번 밝혀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까 이미 목적 얘기했는데 함께 모이는지를 밝힌다. 이게 뭐랑 같은 말이에요? 연속되는지, 즉 골을 연속으로 3골, 4골 넣는지. 이게 스트릭이고 이게 뭐야? cluster together예요. 다시 한번 사실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자, 뭐보다 더 우리가 우연히로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모이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보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글의 주제고요. 과연 결과는 어떤지 알아보자 이거예요. 알겠어요? 이 결과가 뭐냐? contrary to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죠. 뭐뭐하는 반대로. 기대인데 누구에 의해서 표현된? 자, 연구자들의 표본으로 뽑은 이런 팬들에 의해서 표현된 기대와는 반대로, 한마디로 이게 통념이겠죠. 이런 통념과는 반대로 선수들은, 자, 실험의 결과 나오니까 너무너무 주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겠어요. Not more likely to make a shot after making their last 1, 2, or 3 shots. 자, 근데 여기가 조금 해석하기 어렵죠. 그쵸? 처음에 시험장에서 좀 압도됐을 텐데 놀랍게도 in fact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 때문에 내용을,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해석해 볼게요. 자, not likely to make a shot. 골을 넣지 못하는 거예요. 뭐한 이후에는 그들의 마지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샷을 넣고 나면은 골을 못 넣어요. 그러니까 슛을 넣고 난 다음에는 슛을 다시 한번 골을 넣기가 힘들다는 거야. 뭐보다? After missing their last 1, 2, or 3 shots. 첫 번째, 두 번째, 자신의 마지막 세 번째 이런 골들을 놓칠 때보다 넣고 나서 그 다음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봐봐. 사실 there was a slight tendency. 경향이 있는데 선수들이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shoot better. 여기 실험 결과니까 더 잘 쏜다는 거지. 뭐 한 뒤에? 마지막 샷을 놓치고 나면 오히려 그 다음 게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하나 물어볼게, 얘들아. 여기는 수치가 나오잖아. 이거 뭐 해석 안 한다. 이거 다 예시야. 똑같은 말이야. 마지막 샷을 놓쳐야 그 다음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 그럼 얘들아 볼게. 일단 지문을 한번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보면, 그럼 여기 이게 주제였는데 연속으로 들어가? 클러스터 돼야 안 돼? 연속 아니다. 클러스터 아니다가 이 글의 결론이잖아. 알겠어요? 놓쳐야지 그 다음에 이게 온다 이거야, 얘들아. 알겠어? 다시. 이렇게 연속으로 몰린다 안 몰린다? 이런 거 없다. 놓쳐야지 그 다음이 골 넣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요약문으로 한번 잡아보자 이거지. The data of the research above. 자, 위에 있는 연구의 데이터는, 자, 기대인데, 우리가 기대가 이 지금 어디 나왔어? Contrary to the expectation. 여기 나왔잖아. 이거는 통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이 기대를 여기서 찾으셨어요? 왜냐면 나는 독해전문 통념과 진실 같은 거 가르칠 때 이런 거를 거의 시그널로 항상 얘기하잖아. Contrary to the expectation. 여기 이렇게 전환이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단어는 머릿속에 저장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어떻게 찾냐니 지금 장난해요? 자, 그래서 기대인데, 자, 이 연구 데이터는 기대를 뭐 하고 있어요? 확인하고 있어요? 반박하고 있어요? 틀리다고 입증하고 있어요? 당연히 반박하고 틀리다고 입증해야 되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오케이. 근데 여기 지금 동격의 that, 예전에 수능에서도 feed the illusion that 이런 거 나왔잖아. 이거 뭐뭐라는 이 that은요, 이 기대의 내용이어야 돼. 이거라는 기대야. 구문력을 여기서 물어보는 게 사실 이 요약문 속에서. 자, 농구 슈팅에 있어서 그럼 여기 지금 이 통념 내용을 써야 돼. 뭐지? 성공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통념을 깨고 있어 지금. 성공은 그 다음에 성공이 나온다. 이게 뭐야? 슛을 넣으면 그 다음에 또 슛이 나온다. 통념을 깨야지. 슛을 넣었을 때 그 다음에 미싱 되는 게 나와야 그 다음 슛이 나온다라는 이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래서 사실 이 문장의 재진술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한다면 지문에 있는 이 streak, 연속을 알아보려고 했다. 클러스터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 그 여기서는 지금 이 기대는 문맥상 뭐겠어요? streak 될 거고 클러스터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을 놓쳐야 더 좋은 슛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이에요. 잠깐만. 근데 25%거든? 찍었을 때 20%인데 25%다? 이거 거의 뭐 처참한 수준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아요. Success is followed by success.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설마 이게 답이겠거니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문을 제대로 읽지 못해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슬퍼요. 어떡하지? 참고로 이 표현 선생님 독해정변에서 가르쳐 드리잖아요. 이거 아니다. Be likely to be followed by. 이 표현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잠깐만. 출제자가 여기 직접 썼잖아. 그만큼 출제자의 머릿속에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교육청에서 늘 많이 나왔는데 아직 수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출제자 핸드북이랑 교재 아직 못 넣었는데요.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직역하면 이제 노답됩니다. A는 B에 의해서 따라와짐을 당한다. 너무 힘들어요. 한 단어로 제가 뭐라고 했어요? A, 그 다음에 B라고 했어요. 선생님 이런 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나요? 자, 우리가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A 다음에 B고요, B 다음에 C고요, C 다음에 D입니다. 이런 표현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정말 많이 쓰거든요. 어떤 순서를 나타낼 때, 그리고 심지어 우선순위를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이때는 A is followed by B, B is followed by C, C is followed by D.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집에서 좀 해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A 그 다음에 B. 알겠습니까? 성공 다음에 또 성공이 나온다는 걸 반박해야 이 글의 주제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스트릭은 없다. 또 이렇게 좀 재수생들이 이런 거 맞출 수도 있어요. 한 3수 정도 하면은 예전 EBS도 이런 주제 나왔었거든요. Hot Hand Streak이라고 되게 유명한데 농구에서 그런 게 있대요. 삘 받는 애들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대요. 그래서 쟤한테 던져주면 쟤는 오늘 막 걔한테 패스만 주면 걔가 넣는 족족 오늘 잘 들어간다. 오늘 운빨 좋다. 막 땡긴다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걸 이제 Hot Hand Streak이라 그래요. 그래서 걔 손에 들어가면 무조건 골이 연속으로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자꾸 그 애한테 이렇게 주는 플레이어들이 거기에 공을 모으는 그런 습성이 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스트릭이 생각보다 일어나지 않는다인 것 같네요. 스트릭이라는 단어는 저기 외우세요. 핸드폰 앱에 보시면 스트릭이라는 앱도 있어요. 뭐냐면 자기 습관 만드는 앱인데 예를 들어 내가 목표를 설정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양치를 하루에 3번 하겠다. 그런 목표는 굳이 안 세도 될 것 같은데 다 하고 있지 않니? 어쨌든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목표를 써요. 그 앱은 이제 할 때마다 이제 매번 내가 이제 했다라고 누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도장 찍듯이 이렇게 계속 뭐가 생기겠어요? 이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 스트릭을 만든다 이런 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습관을 만들고 싶을 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유료 결제해가지고 다운받았는데요. 쓰지 않고 있습니다. 미쳤지. 자, 너무 아쉽네요. 자, 41, 42번. 요거 이제 설명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여기서 D에서 의문사 하신 분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또 선생님 해설 강의할 때 이거 꼭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문자를 누가 또 보냈어요. 그래서 또 설명을 한번 하고 대미를 한번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진부한 소재였는데 교육청에서 많이 나오는 소재죠. 많은 동물들은요 태어나는데 유전적으로 프리프로그램된 상태로 태어난대요. 이미 프로그램이 짜진 설계된 상태로 태어난대요. 즉 hardwired, 정확하게 때리고 있죠. hardwired 무슨 뜻이에요? 어떤 회로가 머릿속에 박혀 있다는 뜻입니다. 단단하게. 그래서 선천적인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처음 듣는다고요? 곤란합니다. 수능에 나왔어요. 16학년도 수능 빈칸 31번인가 2번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싫어요. 자, 선천적인. 동물들은 선천적으로 태어난대. 어떤 특정한 본능에 대해서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동물은 선천이다. 핵심 메시지 기억하시고요. Genes guide the construction of their bodies and brains. 유전자가
가이드를 한대요. 그들의 몸과 뇌의 구성을 가이드한대요. 여기 유전자가 또 뭐랑 같은 말? 선천이랑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방식으로요. 어떤 방식? Define what they will be and how they will behave. 그들이 무엇이 될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보세요. 구체적이라고 했으니까 규정을 하겠죠. 그리고 아까 선천이라 했으니까 선천적으로 유전자가 하는 대로 다 따라 할 거. 프리프로그램 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define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온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설마 1번 찍으신 분 계신가요? 4% 없네요. 자,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긴 지금 파리, 그 다음에 새 나왔고요. 곰 나왔어요. 안 읽겠어요. 얘들 다 지금 뭐 하는 거죠? 본능에 충실한 동물들의 예시가 나열되고 있다. 맞습니까? 네, 동물들은 본능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들은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모두 이 예시예요. 뭐에? 본능과 행동의 예시인데 어떤 행동? 타고난 행동의 예시다라는 거예요. 얘들은 다 타고난 대로 한다. 그래서 하드와이어링은 이런 얘기겠습니다. 사물주어가 나오면 사물주어가 곧 원인이라고 했어요. 영어는 주어 자리를 원인으로 본다. 그래서 이게 이거 하도록 허락한다는 건 이것 때문에 동물들은 뭐 할 수 있다?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뭐처럼? 그들의 부모가 했던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병렬되는 거죠. 먹게 하는데 혼자서 먹기도 하고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도 있게 한다는 거예요. 얘들은 이미 다 세팅돼 있다고. 그러니까 본능 때문에 이미 유전자에 의해 세팅됐기 때문에 얘들은 부모가 했던 것처럼 그냥 움직일 수 있고 그냥 혼자 잘 살아갈 수 있겠죠. 배우지도 않아도. 그러니까 여긴 지금 아주 잘 연결된 겁니다. B는 인과의 논리로, 굳이 논리를 따지자면 그냥 해석해도 되지만 굳이 논리를 따지자면 인과의 논리로 아름답게 B라이가 맞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인간이 나왔어요. Humans. In humans, the situation is somewhat different. 우리 different 봤을 때 대조의 향기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봐봐. 동물은 본능에 따른다고 했는데 인간은 다르다고 했으니까 인간은 본능 말고 뭐가 있을까? 후천적인 뭔가가 있겠죠. 수능에 이런 뻔한 소리 안 나올 거예요. The human brain comes into world. 인간의 뇌는 세상으로 나오게 됐는데 뭘 가지고 유전적인 거를 가져왔대. 이러면 이거 나가리인데 썸이요. 약간 유전이 약간 있긴 해. 뭔가 반전이 있겠지. 뭐 예를 들어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타고난 거야. 그러나 여기 대조. Compared to the rest of the animal kingdom. 자, 동물 왕국의 나머지와 비교해 보면 다르게 대조 이거랑 다르게 인간의 뇌는 무슨 말 나오겠어 이제 여기 유전 말고 후천적이다는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인간의 뇌는 태어날 때 완성돼 있다. 장난하냐? 이런 배울 게 없잖아. 반대말 아닌가 의심을 해보면 incomplete 해줘야 되겠죠. 사실 C 정답. 너무 쉽게 풀려야 되는 것이야. 그리고 심지어 이 앞단락과의 대조로도 풀 수 있지만 이 뒤에 보시면 The detailed wiring diagram of the human brain, 인간 뇌의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회로 다이어그램은 not pre-programmed. 여기 얘는 pre-programmed 되었잖아. 첫 단락에서.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해야지. 태어났을 때 지금 not pre-programmed야. C가 틀렸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가장 베이직한 대조, 이것도 틀리면, 여기서 어휘도 틀리면 33, 34, 30 이런 거 어떻게 맞추니? 패러프레이징 되는 대조를 어떻게 맞춰? 그 다음 여튼 보자. 프리프로그램 된 게 아니라 대신에 유전자는요 다 설정을 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지시만, 대략적인 지시만 준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 신경회로의 청사진, 설계도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시만 주고요. 그리고 나면 경험이 바로 뭐한다? 미세 조정을 해준다는 거죠. The rest of the wiring. 회로의 나머지를요. 그 결과 이게 바뀌게 된다는 거야. 좀 더 국부적인 세부 사항에 맞춰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서 D를 찍은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 이 general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우리가 general을 여기서 어떻게 또 잘못 판단할 수가 있냐면, 선생님 여기서 유전자가요 지시사항을 주는 건 동물이잖아요. 유전자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건 맞죠. 근데 여기 보면 유전자가요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지시를 준 거 이거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D가 틀렸어요.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일단 저기 커렉션을 해주면 일단 그걸 안 한 것 같아. 그 다음에 내가 저기 뭐지? 단어가 의심나면 그거에 뭘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반대말을 꼭 끼워서 맞는지를 봐야 된다고 해야 된다. general 반대말이 뭐지? 인간적으로다가 specific이야. 알겠어요? 잠깐만. 근데 specific이 아까 저기 위에 뭐였어요? 첫 단락에. 아까 specific하게 하는 건 동물이잖아요. 반대말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general이 맞는 거지, 얘들아. 알겠어요? 반대말 생각 안 한 거지, 일단. 그리고 이 general이 막 세부적으로 다 준다. 그 general이 절대 그 general 그 의미가 아니야. general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의미냐면 overall, 대략적인이라는 뜻이에요. Can you give me the general description of her? 그녀에 대한 좀 대략적 설명 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잖아. 그래서 overall 이 뜻이에요. 물론 종합적인 의미로도 쓰이죠. general hospital 이렇게 뭐 포괄적인, 알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다, 이게 종합병원이라서 일반 병원이 아니라, 그리고 뭐 일반적인, 종합적 이렇게 두루두루 쓰이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 general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영어 속에서 많이 보지 못하고 영어 한글 이렇게 1:1 대응으로다가 너무 우리가 이제 외우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거를 마치 막 포괄적이고 전부 다 준다 생각해가지고 이건 동물 얘기인데 하면서 D를 써버린 경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단어를 외운 것까지는 좋은데 기특해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근데 옛날만큼 여러분들이 영어를 자기가 단어장에서 외운 걸 실제 텍스트에서 살아있는 그 랭귀지 속에서 보면서 이게 체화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 단어의 어감이나 이런 거를 그런 게 없으니까 이 general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31번에 이런 social drinker에서 social도 그냥 아무런 느낌 안 오고 사교적인 이런 느낌을 안 오고 이런 이제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튼 그렇게 하면 되겠고, 뭐 마지막은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인간의 내유 능력이 어떤 자기 자신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게 후천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겠지. 그래서 세상에 맞춰서 맞출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나중에 태어나서 맞춘 거지, 후천적으로. 그래서 D는 괜찮고요. 정답은 제목 그럼 뭐겠어요? 우리가 첫 단락은 동물의 선천적, 두 번째 단락은 인간의 후천적인 어떤 선천적도 있지만 요거를 이제 대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요걸 잘 표현해 주는 걸 써주면 되겠어요. 근데 싫어요. versus라는 표현을 통해서 선천적인 동물, 그 다음에 적응해 나가는 인간, 후천을 의미하겠죠. 그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모답 설명할 것도 없어. 그 다음에 A 이중 문맥상 낱말 틀린 건 당연히 아까 얘기한 complete이 아니라 incomplete이겠다 라고 여러분 보셔야 되겠죠. general에 대해서 오늘 뼈를 깎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반성해 줘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7월 모의고사의 후반부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나요?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가 쉽지만은 않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건 선생님이 총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여러분 틀리신 거 보시고 피드백하는 데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